네,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국내 시장에 대항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P입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키워드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중국 뷰티 이코노믹 개막입니다. 네, 뷰티, 그야말로 이제 화장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그런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관련해서 하나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에서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뷰티 이코노믹이라는 건데요. 외모 중심의 소비 경제라는 관점, 개념에서 이제 뷰티 이코노믹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거든요.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자면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거. 외모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었느냐? 한번 생활 수준들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 이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국 의료 미용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계산해 보았을 때 대략 한 17.6% 정도 연평균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K 에스테틱이 이제 앞으로 중국 시장에 점유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중국 에스테틱 장비 시장에서 우리나라 장비신들이 이제 어떤 기회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가장 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중국 내에서 에스테틱 시술이 가능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40대 이상의 여성 인구가 이제 에스테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중국 인구 증가율 자체는 4.6% 정도 나오는데 40대 이상 여성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19.1%가 나오게 되고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앞으로 다가올 10년간 중국 인구 증가율은 1%가 채 되지 않는 데 반해서 40대 이상 여성은 한 16% 정도 증가를 할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에스테틱을 받고 싶어하는, 받을 필요가 있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조금 예비로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비수술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수술류 의료 미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성형수술처럼 칼을 대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회복 기간도 짧고 가격대도 수술에 비해서 좀 싸고 그리고 이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도 좀 낮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의료 미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은요. 그 피부를 악화시키는 말 그대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폭염이라는 것은 강한 자외선이 나온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피부에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앞으로 이런 이제 에스테틱에 대한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중국에서의 이제 에스테틱 장비 시장이 점점 더 넓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조어군요. 뷰티 이코노믹, 그게 에스테틱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외국에서 또 우리나라 에스테틱 잘한다고 해서 많이 또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런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에스테틱 산업의 의료기기 업체들이 가장 큰 이제 경쟁력은 가성비입니다. 작년도 통계를 보면요, 중국 소비자 같은 경우에 의료 미용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가격 범위가 1만 위안이 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말 그대로 의료 미용은 받고 싶지만 싼 가격에 받고 싶다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성능적으로는 우수하면서 가격적으로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가성비가 좋다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기왕 치료를 받는 거면 한 가지 장비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장비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그걸 활용해서 시술을 받는 것을 원하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레이저라든지 고주파라든지 초음파라든지 다양한 장비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매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높게 따지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수출 비중이 이제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해서 진출하는 나라에 대한 국가별 인증을 분명히 받는다는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성에 대한 인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에스테틱 제품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가성비와 다양함 그리고 안정성까지 갖고 있는 K 에스테틱에 대한 장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기반으로 투자 힌트를 좀 얻어봐야 될 텐데 관련 종목들이 요즘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아무래도 제가 최근 앞에 2시간 동안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 중국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하면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화장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관점은 에스테틱으로 오더라도 똑같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에스테틱 관련된 사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그 해당 국가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한 국가별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인증을 빨리 받느냐가 중국 시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이제 굉장히 그 회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에스테틱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루다,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이 있을 건데요. 세 기업 다 아무래도 미국 쪽에 아직까지는 좀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세 종목 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제 편중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미국 시장에서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것은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세 종목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좀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을 긴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면 세 종목 다 비슷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포인트를 놓고 보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급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쏠려 있고 시세를 한번 최근에 분출했던 이루다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신다면 아무래도 단기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종목이 한 3가지 정도 나오네요. 이루다,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시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차이나는요,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B와 함께 해봤습니다.